안녕하세요. 친일인명사전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제로부터 남작자기를 받은 인물들 가운데 마지막 9명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이항구입니다. 그는 1881년 8월 21일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일사오적, 정미칠적, 경술국적에 모두 이름을 올린 이완용의 둘째 아들입니다. 1907년 10월 한국 시찰을 위해 방문한 일본 황태자를 환영하기 위해 전현직 대신과 관리들을 중심으로 조직한 신사의 외사위원으로 환영 행사를 주관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일본 황태자의 한국 방문에 대한 답례로 일본에 파견된 보빙대사 영선군을 수행하고 12월에 일본 정부가 주는 훈 3등 우길장을 받았습니다. 1908년 2월 한일 관리들의 친목 모임인 한일 간친회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대동학회의 회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이후 1909년 10월 친일 언론사인 대동일보사의 자금 담당으로 활동했고 11월에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이토 히로부미의 국장에 맞춰 장충단에서 대한제국 정부와 한성부민회의 주최로 열린 관민추도회의 설행위원 겸 제수담임위원을 맡았습니다. 합병은 1910년 10월부터 11월까지 조선총독부가 비용 전액을 후원하여 일본 천황에게 사헌의 뜻을 표하기 위해 조직한 조선-일본 관광단의 일행으로 일본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어 1912년 8월 한국 병합 기념장을 받았고 1915년 5월에는 조선총독부 주도로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고 시정사업을 선전하기 위해 열린 시정 5년 기념 조선물산공진의 경선협찬회 특별회원으로 기부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일본 적십자사 조선본부가 공로자에게 주는 유공장을 받았고 11월에는 다이쇼천황 즉위대례식에 참석해 즉위기념 대례기념장을 받았습니다. 이후 1922년 8월 훈 2등 서보장을 받았고 1923년 10월에는 교육실천회 평의원 겸 특별회원을 지냈습니다. 1924년 2월 한일관계에 대한 아버지 이완용의 공로가 인정돼 둘째 아들인 이항구가 남작자기를 받게 됩니다. 일제강점기에 추가 수작한 사례는 이항구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해부터 1930년대까지 친일단체인 동민회의 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활동했으며 1928년 11월에는 쇼와천황 즉위기념 대례식에 참석하고 대례기념장을 받았습니다. 1929년 9월 식민통치 20주년을 기념해 열린 조선박람회의 경선협찬회에 기부를 했고 1932년 6월 여러 해 이항직에 근무하면서 시종일관 내선융화에 힘쓴 공로로 일본 정부가 주는 금배 1조를 받았으며 8월에는 훈 1등 서보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35년 9월 데라우치 전 총독 동상건립회의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10월에는 시정 25주년 기념 표창을 받았습니다. 1937년 9월에는 시국단체인 동요회의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동요회가 헌납한 육해군 국방비 1만원 중 1,400원을 부담하기도 합니다. 이후 1938년 10월 이토 히로부미의 30주기 추모 법요제에 참석했으며 1939년 11월에는 조선총독부의 지원으로 전국 유림단체들을 연합하여 총후 봉공을 위한 정신운동에 나서도록 촉구하기 위해 조직된 조선유도연합회에 참여해 선출되어 활동했으며 1941년 12월에는 고문에 추대되었습니다. 1940년 8월에는 조선사 편수의 위원에 임명되는 한편 일본 정부로부터 우길 대수장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 10월에는 조선인에 대한 전시통제 강화를 위해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을 재편한 전시체제기 최대의 관변통제기구인 국민총력조선동맹에 참여해 선출되었고 1944년 5월에는 고문으로 활동합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열린 기원 2600년 축전 기념식전 및 봉축회에 참석하고 기원 2600년 축전기념장을 받았습니다. 이후 1943년 12월 초 조선귀족회 주최로 열린 출진학도의 출발을 축하하는 합병장애회에 참석해 학도병들을 격려하고 같은 달 말에는 국민총령 조선연맹, 경기도연맹, 경선부연맹의 공동주최로 합병장행을 축하하는 연성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던 그는 1945년 3월 6일 사망했고 그의 자기는 차남 이병주가 이어받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본 인물은 장석주입니다. 1849년 12월 16일 함경북도 경성에서 태어난 그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신문인 한성순보 발간에 참여하기도 했으며 이후 법부 대신까지 오르기도 합니다. 1908년 2월 대동학회의 회원을 지냈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대한산림협회의 명예회원을 맡았습니다. 이어 1909년 11월 이토히로부미를 기념하는 송덕비를 건립하기 위해 조직한 이등궁 송덕비 건의소의 공사의장에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달 이토의 공덕을 찬양하기 위해 동상을 세우고 표창을 만들기 위해 조직된 동아찬영회 총회에서 총재에 선출되었습니다. 합병 직후 조선규종령에 따라 남작자기를 받았으며 1911년 1월 은사공 제25,000원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 9월에는 사단법인 조선귀족회의 남작부 이사에 선임되었고 1912년 8월에는 조선 총독의 자문기구인 중추원 고문에 임명되어 매년 1,600원의 수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고 1915년 1월 시정 5년 기념 조선물산 공진회 경선협찬회의 발기인으로 참여했으며 5월에는 특별회원으로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일본 적십자사 조선본부 제2회 사원총회에서 특별사원으로 추천되었고 11월에는 다이쇼천황 즉위기념 대례기념장을 받았습니다. 이후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무력으로 진압하도록 총독에게 건의하는 글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1920년 9월 훈 4등 서보장을 받았으며 1921년 9월 2일 그는 사망을 합니다. 그의 자기는 아들 장인원이 이어받습니다. 다음 인물은 정나경입니다. 1827년 11월 24일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1855년 묵과에 합격해 관직에 오릅니다. 그는 각종 판서직을 지냈으며 농상 공부 대신까지 오릅니다. 그는 합병 후 남작자기를 받았으며 당시 자기를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가 의외로 자기 수여자로 확정되자 밤을 새워 큰 잔치를 열어 기쁨을 만끽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어 1911년 1월 은사공 제25,000원을 받았고 1912년 8월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습니다. 정나경은 1914년 2월 1일 사망했으며 그의 자기는 강남 정주영이 이어받습니다. 네 번째로 살펴본 인물은 정한조입니다. 그는 1835년 8월 15일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1861년 4월 과거에 합격해 관직에 올랐습니다. 합병 직후인 1910년 10월 조선규종령에 따라 남작자기를 받았으며 1911년 1월 은사공 제25,000원을 받았습니다. 이어 1912년 8월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으며 1915년 11월에는 다이초천황 즉위기념 대례기념장을 받았습니다. 그는 1917년 5월 28일 사망했고 자기는 양손 정천모가 이어받습니다. 다섯 번째 인물은 조동윤입니다. 1871년 7월 14일 태어난 그는 1887년 과거에 합격했습니다. 이후 관직에 올라 군 관련 요직을 두루 거친 그는 1905년 7월 제도시찰위원회에 임명되어 일본에 파견되었다가 8월에 일본 정부가 주는 훈 1등 서보장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이어 1907년 11월 황태자 이은의 일본 유학 때 배종해 일본에 머무르면서 12월에 일본 정부가 주는 훈 1등 우길 대수장을 받았습니다. 합병 직후 남작자기를 받았으며 1911년 1월 은사공 제25,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11년 3월 조선주차 군사령부 소속 육군 부장으로 편제되어 연봉 2,500원을 받았으며 1912년 8월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습니다. 또한 1913년 9월 조선귀족회의 간사에 선출되었고 1918년 5월 이사에 선출되었습니다. 1915년 5월에는 시정 5년 기념 조선물산 공진회 경선협찬회 특별유공회원으로 기부를 했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일본 적십자사 조선본부 제2회 사원총회에서 특별사원으로 추천되었습니다. 이어 11월에는 다이쇼천황 직위대례식에 참석한 후 처와 함께 대례기념장을 받았습니다. 이후 1920년 4월 일본 육군 중장대우를 받으면서 3,500원가량의 연봉을 받은 그는 1923년 5월 22일 사망했고 자기는 장남 조중구가 이어받았습니다.
여섯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조동희입니다. 1856년 8월 4일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1876년 과거에 합격해 관직에 올랐습니다. 1907년 3월 대동학회의 평의원을 맡았으며 1908년 2월 대동학회에서 운영하는 대동전문학교의 참무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같은 해 11월에는 대한산림협회의 명예회원에 선임되었고 1909년 11월 이토 히로부미를 추도하기 위한 관민추도회의 재문담임위원을 맡았습니다. 합병 직후인 1910년 10월 남작자기를 받았고 1911년 1월 은사공채 25,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12년 8월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고 1915년 11월에는 다이쇼 천황 즉위기념 대례기념장을 받았습니다. 이후 그는 재산을 탕진해 귀족리허가 정지되었다가 복권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으며 1934년 5월 23일 사망합니다. 그의 자기는 양자 조중헌이 이어받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인물은 조희연입니다. 그는 1856년 5월 26일 경기도 통진에서 태어났으며 1874년 9월 무과에 합격해 관직에 올랐습니다. 합병 직후인 1910년 10월 1일 조선 총독의 자문기구인 중추원의 고문에 임명되었고 10월 7일에는 조선 규정령에 따라 남작자기를 받았습니다. 1911년 1월 은사공채 5만원을 받았고 같은 해 8월 29일에는 합병 1주년을 기념해 조선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 특집호에 기념축사를 게재하기도 합니다. 1912년 8월에는 한국병합 기념장을 받았으며 1915년 1월에는 시정 5년 기념 조선물산 공진의 경선협찬회 발기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이후 1915년 7월 20일 그는 사망을 했습니다. 여덟 번째 인물은 최성민입니다. 그는 1858년 8월 6일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합병 직후 남작자기를 받았습니다. 이어 1911년 1월 은사공채 25,000원을 받았고 그해 4월 조선귀족회 간사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29일에는 합병 1주년을 맞아 조선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에 일제 조선지배와 일본 천황을 찬양하는 축사를 게재하기도 합니다. 1912년 8월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고 1915년 11월 다이쇼 천황 즉위기념 대례기념장을 받았습니다. 그는 1915년 12월 20일을 사망했으며 자기는 양자 최정원이 이어받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인물은 한창수입니다. 1862년 1월 19일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1888년 8월 과거에 합격했습니다. 1906년 1월 보빙대사 완순군 이재환의 수행원으로 일본을 방문했고 한일 양국의 친교를 증진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일본 정부가 주는 훈 3등 우결장을 받았습니다. 1907년 10월 조선을 방문하는 일본 황태자를 환영하기 위해 일본 제국 황태자전하 봉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일본 정부가 주는 훈 2등 서보장을 받았으며 1908년 2월에는 대동학회 회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이어 1909년 11월에는 관민추도의 위원장 및 독재문 담임위원을 맡아 이토 히로부미를 추도했습니다. 합병 직후 중추원의 찬의에 임명되어 1912년 8월까지 재임했고 이어 중추원 고문에 임명되어 1919년 10월까지 재임합니다. 1910년 10월 7일 조선 규정령에 따라 남작자기를 받았고 같은 달부터 11월까지 조선 귀족 일본 관광단의 일행으로 일본의 주요 도시들을 방문했습니다. 이어 1911년 1월 은사공채 25,000원을 받았고 같은 해 4월 조선 귀족회 결성에 참여하여 간사를 맡았고 이후 1918년 5월에는 이사에 임명되었습니다. 한편 1912년 8월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고 1915년 1월에는 시정 5년 기념 조선물산 공진의 경선협찬회 발기인 및 상위원으로 참여했으며 같은 해 11월 다이쇼 천황 즉위기 대례식에 참석한 후 대례기념장을 받았습니다. 이후 1916년부터 시작된 조선 총독부의 반도사 편찬 사업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조선인을 일본 제국의 신민으로 양성하는 데 협력했습니다. 이 반도사 편찬 사업은 이후 조선사 편수의 조선사 편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919년 10월에는 이토 히로부미 사망 10주년을 맞아 치러진 고 이등방문공 10년제 발기인으로 재단에 참배했습니다. 1921년 11월 조선 불교대의 고문을 맡았으며 1924년 8월에는 훈일등 서보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24년 7월에는 조선 불교대의 부회장을 맡아 활동했으며 1925년 5월 조선 불교대회가 조선 불교단으로 변경되면서 부단장에 선출되는 한편 이사 및 평회원으로도 활동합니다. 이어서 1928년 6월에는 단장에 선출되었습니다. 또한 1928년 11월 처와 함께 쇼와 천황치기 기념 대례기념장을 받았고 1931년 8월에는 우길 대수장을 받았습니다. 이후 그는 1933년 10월 8일 사망했으며 그의 자기는 장남 한상기가 이어받습니다. 오늘은 일제로부터 남작자기를 받은 9명의 인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로써 일제로부터 직접 귀족자기를 받은 인물들 전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다른 영상에서도 언급했었지만 일제로부터 자기를 받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일본 정부에 협력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하나하나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인물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귀족자기를 습작한 인물들을 빠르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상 참맛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